새벽 5시 서울 한강변에는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오릅니다. 멀리 여의도 빌딩 숲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반짝이고 강물 위로는 옅은 안개가 몽환적으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고요한 새벽 풍경 속에서 묵묵히 달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발소리가 아스팔트 위에 울려 퍼집니다. 숨소리는 고르고 자세는 흔들림 없이 안정적입니다. 66살 박정수 씨입니다. 그의 운동화가 땅을 힘차게 밀어냅니다.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마치 평생을 달려온 마라토너처럼 자연스러운 그 모습. 하지만 불과 5년 전 이 사람은 계단 한 층조차 오르지 못하는 중증 심장병 환자였습니다. 숨이 차서 100m도 걷지 못했고 밤마다 가슴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선고했습니다. 심장 혈관 3곳이 막혔습니다. 격한 운동은 절대 삼가십시오. 무리하시면 심장이 버티지 못합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마라톤 풀코스 42.19km를 완주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씨는 1959년 경기도 수원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5 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농가 밭이 끝없이 펼쳐진 그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유독 몸이 약했던 그는 또래 아이들처럼 들판을 뛰어다니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개울에서 물장구를 칠 때 그는 마루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걱정스러운 눈으로 막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청년이 되어서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29살에 같은 동네에 살던 영희 씨를 만났습니다. 수줍은 미소가 예뻤던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1년간의 연애 끝에 이듬해 봄 작은 마을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의 단꿈도 잠시,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가게에서 일을 배웠고 10년을 모은 돈으로 작은 철물점을 열었습니다. 2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큰아들 민준이가 태어나던 날 그는 분만실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장이 되었구나.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 무게가 오히려 살아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철물점은 새벽 5시에 문을 열어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습니다. 50kg이 넘는 철물 상자를 매일 나르고 손님을 맞이하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쉬는 날이라곤 명절밖에 없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지만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퇴근길에 아이들 간식을 사들고 집에 가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찼습니다. 2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까지 해서 손주를 안겨주었습니다. 평범하지만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정수 씨는 자신의 인생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61살이 되던 해봄, 이상한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옮기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가 드니 그러려니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밤에는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아내 영애 씨는 남편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며 애가 탔습니다. 여보, 제발 병원에 가봐요.
뭔가 심상치 않아요. 결국 아내의 손에 이끌려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 세 곳이 심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삼중혈관 질환.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CT 영상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세 군데가 70% 이상 막혀 있습니다. 언제 심근경색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박정수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심장이 이렇게 망가져 있었다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홀로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눈물에 번져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30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짐이 되는 건가? 차라리 이대로 사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 영애 씨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거칠어진 손, 30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그 손에서 따스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우리 곁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요. 돈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살아만 있어줘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알겠죠?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30여 년을 함께한 아내의 그 한마디가 무너져가는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가족이 있잖아. 박정수 씨는 아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다리에서 혈관을 떼어내 막힌 심장혈관을 우회하는 대수술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수술실 앞 긴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큰아들 민준, 작은아들 민호, 그리고 아내 영희 씨.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끝나게 해주세요.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6시간이 6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덧붙였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회복 과정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절대 금물이고 식이요법과 함께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험난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박정수 씨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숟가락 하나 드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한때 50kg짜리 철물 상자도 거뜬히 들어올리던 사람이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했습니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볼이 푹 꺼지고 눈에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나란 말인가?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천장만 바라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맛도 없고 말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눈을 감아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깊은 우울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의사는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500m씩만 걸어보세요. 그 500m가 5km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겨우 100m를 걷고 돌아오는데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집 앞 공원 벤치에 털썩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이게 나의 한계인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큰아들 민준 씨가 아내와 손주 지호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35살의 민준 씨는 아버지와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다음 달에 마라톤 대회에 나가기로 했어요. 10km 코스인데요. 아버지가 건강해지시면 언젠가 꼭 같이 뛰고 싶어요. 아버지랑 나란히 결승선 통과하는 게 제 꿈이에요. 박정수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라톤이라니. 100m도 제대로 못 걷는 사람에게 무슨 마라톤이야. 황당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5살 손주 지호가 할아버지 무릎에 올라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아파요? 지호가 호호 불어줄게요.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 가슴을 토닥토닥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정수 씨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들과 나란히 달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정수 씨는 운동화를 신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500m만 걸어보자. 안 되면 돌아오면 돼.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첫날은 300m도 채 걷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 영애 씨는 매일 아침 남편 곁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힘들면 쉬어가도 돼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내가 믿어요. 아내의 격려가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500m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1km를 완주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천천히 뛰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질수록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본 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심장 기능이 정상 범위에 가깝게 회복되었어요. 규칙적인 운동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의사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해 가을 드디어 큰아들 민준 씨와 함께 지역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5km 코스였습니다. 출발선에 선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순간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아들이 옆에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가요. 같이 가요.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완주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꼴찌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박정수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해냈다. 정말 해냈다. 아들 민준 씨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아버지가 제 영웅이에요. 자랑스러워요. 두 사람은 결승선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주변에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작은 성공은 더 큰 도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5km를 완주한 후 박정수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풀코스를 뛸 수 있을까? 42.195km. 마라톤의 꽃이라 불리는 그 거리. 주변에서는 한사코 말렸습니다. 여보, 이제 충분해요. 더 무리하다가 쓰러지면 어떡해요? 아버지, 5km도 기적인데 뭘 더 바라세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경험이 있었기에 포기라는 단어는 더 이상 그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싶어? 후회 없이 살고 싶어? 체계적인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장 전문의와 상담하며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를 찾았습니다. 스포츠 의학 전문가에게 올바른 자세와 호흡법을 배웠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한강변을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5km, 점점 늘어나 10km, 20km, 30km. 비가 오는 날도, 눈이 내리는 날도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매일 새벽 남편을 위해 따뜻한 물과 에너지바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면 정성껏 차린 아침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 영웅이에요. 아내의 응원이 달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65살이 된 박정수 씨는 드디어 서울국제마라톤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대회 당일 새벽 그는 가족들과 함께 광화문 출발선에 섰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 며느리와 손주까지 온 가족이 응원을 나왔습니다. 7살이 된 손주 지호가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삐뚤빼뚤 쓴 글씨. 할아버지 화이팅! 사랑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수만 명의 참가자와 함께 그의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장이 힘차게 뛰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반드시 해낼 수 있다. 처음 20km는 순조로웠습니다. 컨디션도 좋았고 페이스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연도에서 응원하는 시민들의 함성이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30km를 넘어서자 몸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이 되었고 허벅지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35km 지점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악마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포기해. 충분히 잘했어. 아무도 뭐라 안 해. 그때 응원 구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힘내세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두 손을 모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목이 터져라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주 지호의 작은 손이 열심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파이팅!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달려야 할 이유가,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저기 있었습니다. 다시 발을 내디뎠습니다. 마지막 7km. 그는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한 발 한 발이 고통이었지만 한 발 한 발이 기적이었습니다. 40km, 41km, 42km. 결승선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5시간 47분. 박정수 씨는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두 다리는 더 이상 힘이 없었지만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 해냈습니다. 가족들이 달려왔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들들이, 손주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 대단해요.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 최고. 기쁨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박정수 씨는 심장병 환자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병원을 찾아가 같은 처지의 환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한때 계단 한 층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100m도 걷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100m를 걸었다면 내일은 200m를 걸을 수 있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는 지금도 매일 새벽 한강변을 달립니다. 내년에는 손주 지호와 함께 5km 가족 마라톤에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손주의 손을 잡고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날을 꿈꿉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그 걸음들이 모여 여러분만의 결승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승선도 반드시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무병장수 채널은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감동 사연을 찾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